우리가 그때 아마 유리식까지는 공부를 하지 않았나? 그죠? 네. 근데 다 까먹으셨죠, 그죠? 네. 그래서 유리식과 유리함수를 오늘 전부 다 같이 공부를 해볼 예정이고, 특히 이제 유리함수 파트가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잘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혼자 무리식 펴주고 있어? 네, 유리식과 유리함수. 자, 일단 유리식 부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리마인드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도록 할게. 일단 유리식이라는 것은 그 유리수랑 성질이 되게 비슷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리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과 연산을 하는 과정, 법칙,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그냥 다 똑같았었지, 그렇지?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다 같이 그때 공부를 했었고요. 용어만 좀 살짝 짚어볼까? 그 유리식, 분수식, 다항식 뭐 이런 용어들이 있었죠? 유리식이라는 그 커다란 범주 안에 일부는 다항식이었고 나머지가 분수식이었지. 그래서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유리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언제나 늘 그랬듯이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다항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다항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항들이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다항식이라고 한다 했었고, 여기서 말하는 그 각각의 항이라는 것은 수나 문자가 이제 곱해져서 곱하기로만 연결되어서 이제 만들어진 그 부분, 그것을 이제 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다항식을 제외한 나머지 의식들을 다 분수식이라고 한다 했었다. 그래서 뭐 x 플러스 2분의 1 뭐 이런 것들이 분수식의 대표적인 예시죠. 물론 이제 그것은 유리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유리식을 연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방법이 총 4가지의 어떤 좀 그 연산할 때 우리가 쓰는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책을 펼쳐 보시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페이지가 왜 계속 엉뚱한 데 펼치고 있냐 넌? 저기 180페이지부터 나오는 부분이요. 180페이지부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3, 뭐 x 플러스 4분의 x 플러스 7,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한다고 생각해보자. 뭐 그냥 냅다 그냥 뭐 곱해가지고 막 통분하고 막 그 뭐 분모 문자에다가 뭐 x 플러스 4 곱하고 막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도 충분하지만 괜찮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같거나 분자가 더 큰 경우에는 얘를 마치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듯이 그렇게 연산을 좀 해볼 수 있다고 했었죠. 따라서 이 친구를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더하기 1이라고 바꿔주고, 얘는 이제 x 플러스 4분의 x 플러스 4 플러스 3으로 바꿔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어차피 1이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제 x 플러스 2분의 1,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역시 1이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x 플러스 4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결국엔 2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방식은 우리가 나중에 유리식 공부할 때, 유리 함수 공부할 때 되게 많이 사용할 부분이니까 꼭 좀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분수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죠, 그렇죠? 부분분수.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분의 1이라는 것은 뭐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고 배웠었지? 에헤이, 큰 놈 빼기 작은 놈 분의 1 괄호 작은 놈 분의 1 빼기 큰 놈 분의 1. 그래서 우리가 x 플러스 2 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2 x 플러스 4 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x 플러스 10 x 플러스 12 분의 1 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 싶다면, x 플러스 2 빼기 x 분의 1 괄호 x 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 두 번째는 것도 x 플러스 2 빼기 x 플러스 4 분의 1, 이것도 역시 2분의 1이죠.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 해서 점점점 어디까지? 마찬가지야. x 플러스 12 빼기 x 플러스 10 분의 1 괄호
x 플러스 10 분의 1 빼기 x 플러스 12 분의 1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싹 뭐예요? 이거 다 뭡니까? 네, 2분의 1 괄호 닫고 결국 요거를 계산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지? 맞아? 자, 그러면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하나하나만 그 단독적으로 보지 마시고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걸 각각 몰아서 덩어리 지어서 보라고 했었죠. 자, 얘는 x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점점점 x 플러스 10분의 1 얘는 x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4분의 1 점점점 x 플러스 12분의 1 자,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x 플러스 2부터 x 플러스 10까지 x 플러스 2부터 x 플러스 10까지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서로 중복된다. 그럼 여기서 그만큼 더해주고 여기서 그만큼 빼지는 거니까 그들끼리 서로 사라지게 되면은 이만큼 저만큼 날라가고 얘에서 얘를 뺀 것만 남게 되겠죠. 따라서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바로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2 분의 1 이건 뭐 통분해가지고 간단히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부분 분수라고 부르는 방식을 이용해서 푸는 전형적인 문제였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중간에 덩어리 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더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어떻게 나열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세로로 나열하라 라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책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들을 풀어보시냐면 일단 첫 번째 이그젠플이 여기엔 지금 없네. 여긴 그냥 181페이지 얘가 지금 예시 들어놓고 혼자 풀고 있죠? 그쵸?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옆에 다시 따라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 뒤로 쭉 넘어가셔서 예제 2번 그때 우리가 이 문제들 같이 쭉 풀어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예제 2번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제 2-1번 잠깐 제끼고 2-2번 문제 그걸 지금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일단 그걸 좀 연습 좀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말로 들었을 땐 쉬워. 근데 막상 진짜 이거를 해보려고 하다 보면은 또 괜히 세로로 나열하지 않아가지고 또 겹쳐진 게 뭔지 제대로 파악 못해가지고 틀린다든지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니까 지금 먼저 잠깐 연습해보도록 합시다. 한 81페이지 세 번째 거를 보시면 되겠죠. 우리 이제 예시 들어서 있는 것과 이그젠플이 밑에 있었네. 이게 지금 그 이그젠플이네. 그걸 해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제 문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푸시는 그 표현 바꾸기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니까 잘 풀어보십시오. 2번은 다 풀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었는지 다 기억하시죠? 표현 바꾸기까지 다 푸신 분들은 다른 거 하고 계세요. 모든 분들이 다 끝났을 때 그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중요한 문제니까 다들 풀고 난 다음에 가도록 할게요.
자, 얼추 되신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 이제 예제 2번에 뭐 1번은 아까 했었던 거랑 완전히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거는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것도 역시 크게 다른 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갸우뚱했었던 것이 어쩌면 표현 바꾸기 그 문제였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거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x괄호 x 플러스 1 분의 1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x 플러스 1 괄호 x 플러스 3 분의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x 플러스 3 x 플러스 6 분의 3, 그 다음에 x 플러스 6 x 플러스 10 분의 4 그들을 모두 다 더해주면 무엇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치? 자, 이때 이런 것들 해결할 때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지? 기억나요? 그냥 아예 이 분자에 있는 2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아예 빼서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있는 것은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1분의 1 바로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아예 빼서 생각하라고 했죠. 그 다음 2 하고서 이제 얘에서 얘 뺀 거 2분의 1 괄호 x 플러스 1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거는요. 3 바깥으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분의 1 괄호 x 플러스 3분의 1 빼기 x 플러스 6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되고 역시 4도 바깥으로 빼서 또 빼니까 4분의 1 x 플러스 6분의 1 빼기 x 플러스 10분의 1 그래서 이거 빼는 것만 잘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절대로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걸 안 하고서 하다 보니까 자꾸 뭔 짓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다 있잖아. 여기에 어떻게 2분의 여기가 1이었을 때 111이었으니까 여기가 2면은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여기가 2겠네? 자꾸 이러다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시고 내가 하라고 하는 것만 잘 해주신다면 절대로 그런 것들 안 헷갈리시고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자기만의 방식을 그냥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결국 헤매는 시간이 길어서 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본인의 어떤 그 주장은 너네들과 나중에 익숙해졌을 때 이러한 정석대로 이런 매뉴얼대로 잘 따라가다가 완전히 익숙해졌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주장과 여러분들의 노하우들을 만들고 펼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다 소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유와 근거가 없는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것은 다 여러분들이 소설 쓰고 있는 거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준비가 됐을 때 자격을 갖추었을 때 자 그래서 얘네들은 싹 다 내가 그냥 없는 셈 쳐도 되겠죠, 그쵸? 결국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플러스 6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플러스 6, x 플러스 10 이만큼이 지금 똑같이 겹쳐지네. 그들 빼주고 얘네만 남았으니 그들만 계산하면 되겠다. 따라서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0분의 1 이해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아까 뭐 살짝 이제 빼고 넘어갔었던 게 이제 뭐 치환하는 거 있었죠? 뭐 공통 부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두 번째 해서 4개 이상의 유리식을 계산하는 경우 그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이거는 딱 이렇게 둘둘 묶어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치환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또 생길 겁니다. 근데 꼭 치환을 안 하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정리가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2번 같은 거는 사실 어떤 특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나올 거야,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그냥 알고만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분자 또는 분모가 분수식인 경우 이건 이제 우리가 번분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모랑 분자에 모두 분수가 들어있는 경우에 이 생김새가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2, 분의 7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요거를 어떻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느냐? 사실 나는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a분의 b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a분의 b. 얘가 결국 연산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b 나누기 a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표현을요 그냥 7분의 5 나누기 3분의 2라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이 A분의 B라는 것이 B 나누기 A인 것도 모르면서 이걸 외워가지고 문제를 막 이렇게 해서 풀겠다고 하면 난 그거는 진짜 나중에 굉장히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한 얄팍한 술수만 알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했을 때 완전 그냥 아무것도 회생조차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A분의 B라는 것은 그냥 B 나누기 A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이것분의 이거 얘는 분모고 얘는 분자야 라는 것을 외운 것을 까먹었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잖아. 결국 3분의 2분의 7분의 5라는 것은 얘에서 얘를 나눴다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7분의 5에서 2분의 3을 곱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 14분의 15라고 써주면 되겠네. 아 맞다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였었지 참 하면서 소생시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를 다 외우기만 사용해서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기본적인 것들을 다 이해를 한 것 바탕에 그 위에다 뭔가를 쌓았느냐의 차이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야 할 것과 내가 만약 그것을 까먹었을 때 회생 가능성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정규 수업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공부를 하는데 뭔가 할 게 되게 많은 것 같고 외울 게 되게 많은 것 같다고 느낀다. 그럼 완전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니까 빠르게 완전 다시 바꿔주세요. 마음가짐도 내가 공부하는 방식도 모든 걸 다 바꿔주셔야지 자기 혼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똑같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는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번분수식도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례식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일단 첫 번째 얘들아 비례식이 뭔지는 알지? 6학년 때 2학기 4단원에서 우리가 비례식과 비례대분이라는 개념을 공부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비례식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얼렁뚱땅 공부를 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비례식을 다시 새롭게 제대로 공부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A 대 B는 C 대 D라는 이 비례식의 어떤 정의를 갖고 있냐면 B의 값이 B가 아니야 B의 값이 같은 두 B를 등호를 사용해서 표현한 걸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대2, 2대4, 1대2, 3대6 얘네 둘은 B는 달라요. 다른 B잖아. 그런데 그들의 B의 값은 같아요. 1대2 이거 B의 값은 2분의 1이고요. 3대6 이것의 B의 값도 6분의 3 즉 2분의 1입니다. 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B의 값이 같은 두 B를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게 비례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B분의 A와 D분의 C가 같다라는 건 그냥 정의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정의를 모르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외우죠. 그게 내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할 게 많도록 공부를 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알겠죠? 얘는 애당초 정의가 얘분의 얘랑 얘분의 얘가 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등호를 사용해서 비례식을 만들 수 있었으니 당연히 이것과 이것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치?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B의 값이 같은 두 개의 B는 특징이 있었어요. 전항과 후항에 내가 같은 수를 곱해주면 그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왜? 얘랑 얘의 B의 값과 얘랑 얘의 B의 값이 서로 같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여기에 같은 수를 똑같이 곱해줬을 때 만드는 그 분수는 결국엔 그것과 서로 같을 것일 테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때 뭐를 얘기를 할 수 있었냐면 A분의 C와 그 다음에 B분의 D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또 추가로 할 수 있었어요. 당연한 거죠. 그쵸? 이 모든 것들은 다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좋아. 그 다음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였어? 비례식의 성질로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서로 같다 해서 이제 A, D랑 B, C랑 서로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그것은 여기에서부터도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A랑 D랑 곱한 것은 B랑 C랑 곱한 것과 같다. A랑 D랑 곱한 것은 B랑 C랑 곱한 것과 서로 같다. 우리가 이렇게 이 분수랑 이 분수랑 서로 같다는 것은 결국 크로스한 그 두 개의 곱의 결과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것도 증명은 되게 간단합니다. 내가 여기 양변에다가 뭐만 곱해주는데 일단 B를 곱해주고 D를 곱해줘가지고 얘네들을 분수가 아니게끔 만들어주는, 즉 한마디로 양변에다가 뭐를 곱하는? B, D를 곱하는, B, D를 곱하는 과정을 해주게 되면 B는 없어지고 D랑 A랑 곱해지고 D는 없어지고 B랑 C랑 곱해진다고.
그 과정이 마치 이렇게 크로스 크로스 곱한 것이 서로 똑같다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식이 그 분수로부터도 나오게 되고 비례식의 성질로부터도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되게 당연한 얘기여야 됩니다. 이거는 외우는데 뭐 여러분들이 전혀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는 부분이죠.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고 해봅시다. A 대 B는 C 대 D는 E 대 F.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B분의 A와 D분의 C와 F분의 E는 서로 어떻게 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야. 자, C분의 A와 그다음 D분의 B가 서로 어떻듯이 같았듯이 F분의 2분의 A와 F분의 B 역시도 서로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어떨까? A랑 어떻게 한번 묶어볼까? A랑 F랑 곱한 것은 B랑 E랑 곱한 거랑 서로 똑같다. 맞아요? 네, 맞겠죠. 좀 당연한 얘기잖아. 이거랑 서로 같다라고 하니까 외항은 이거고 내항은 이거일 테니까, 그치? 그래요. 뭐 이런 얘기들. 그럼 이거는 어떨까요? 그럼 마찬가지로 D분의 A와 2분의 B랑 F분의 C가 서로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다 같은 거야. 이것도 외항과 내항과 뭐 이런 곱 해가지고 AF랑 B랑 CD랑 다 같겠지? 맞아요? 맞아요? 왜 아닐지 생각해보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찾았어요? B가 자, 얘랑 얘랑 B가 같다라는 것은요. 얘네들에게 각각 실수배를 해서 쟤네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뜻하죠. 네. 그럼 AM, BM, CM이라고 D랑 E랑 F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여기에서 A랑 F랑 같이 곱했다는 것은요. A, C, M을 만들었다는 것을 뜻하고요. B랑 E를 같이 곱했다는 것은요. B 제곱 M을 만들었다는 것을 뜻하고 C랑 D를 곱했다는 것은 A, C, M을 곱했다는 거, A, C랑 M을 곱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얘랑 얘 결과까지는 어찌 같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얘네 두 개의 곱의 결과는 그들과는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과 가장 안쪽에 있는 것끼리 얘랑 얘끼리 서로 같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중간에는 이 친구는 있어서는 안 돼요. 이해됐어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잘 외워두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러한 것들을 성질을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넘어가다 보면은 자칫 그냥 뭐 별의별 게 다 같겠지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처럼 방심해서 이 외항과 내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항상 그런 결론들을 내리기 전에 지금처럼 증명하는 과정들은 한 번씩 꼭 거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실제로는 전혀 아닌 경우들이 제법 많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가비엘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었죠. 가비엘이 사실상 이제 비례식과 이 분수, 즉 비의 값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뭐 거의 뭐 사실상 동일한 진술이긴 하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분수의 입장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분의 B랑 C분의 D가 서로 같다라고 할게요.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 A에다가 어떤 실수배, 그다음 이 B에다가도 똑같은 실수배, C에다가도 또 다른 어떤 실수배, D에다가도 또 다른 어떤 실수배를 해서 그들끼리 분모끼리, 그들끼리 분자끼리 서로 더해서 만든 그 어떤 값 역시도 그들의 값과 똑같은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가장 단순하게 A랑 C 두 개를 더한 것과 B랑 D 두 개를 더한 A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D가 그들과 같은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떨 것 같아요? 예상해 보면은 그냥 그럴 것 같습니까? 맞을 것 같아요? 네. 뭐 직관적인 판단이니까 이렇다 하든 저렇다 하든 그렇게 뭐 크게 정의하는 부분은 없지만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직관력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꾸 도전해보고 피드백하고 이렇게 0점 조준을 좀 해주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해질 거예요. 자, 우리가 이 C라는 것을 얘랑 지금 선제 똑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C라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KA라고 한번 해볼게요. KA. 즉 한마디로 A분의 B, C분의 D. 여기에서 이 C랑 D라는 것을 KA, KB라고 해볼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KA분의 KB는 A분의 B가 되는 거니까 결국 얘랑 똑같은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C랑 D라는 것을 쓰지 않고 KA랑 KB라는 것을 써서 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결국 이 A 더하기 C라는 것은 A 더하기 KA를 뜻하는 거겠고 B 더하기 D는 B 더하기 KB를 뜻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인수분해 보면은 A 괄호 K 더하기 1, 그 다음에 얘는 B 괄호 K 더하기 1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따라서 K 더하기 1이 싹싹 없어지니까 이 친구는 여전히 A분의 B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각각 하나씩 더해서 만든 이 분수도 결국 그들과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맞나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각각 실수배를 하고 난 다음에 더한 그건 역시도 그들과 똑같은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잖아. 즉 한마디로 M, A 더하기 N, C 분의 M, B 더하기 N, D. 그것도 역시 그와 같은 값을 갖는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내가 C라는 것 대신에 뭐라고 쓰겠다고? AK를 쓰겠다고 했지. 그래서 이 친구는 MA 더하기 N,
A, K 그 다음 요것도 M, B 더하기 N, A, B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똑같이 마찬가지야. A로 묶어줄 수 있죠? M 더하기 N, K 역시 이것도 B로 묶어줄 수 있어요. M 더하기 N 저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한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써놨어? A가 아니라 A가 왜 있어요? BK 아니에요? BK. 네, 좋아요. B 뭐야? 그럼 K. 똑같은 게 있네. 싹싹.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똑같은 실수백끼 해서 분모끼리 분자끼리 더해서 만든 이 분수조차도 그의 값과 서로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개념 폭폭을 한번 볼게요. 자, 개념 폭폭 보시면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3분의 x랑 4분의 y랑 5분의 z가 서로 똑같은 상태에서 그것이 a분의 2x 더하기 3y 더하기 4z랑 서로 똑같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3분의 x의 분모 분자에 각각 몇씩 곱한 것과 두 번째 몇씩 곱한 것과 세 번째 몇씩 곱한 것들 끼리끼리를 더한 것이 이 마지막에 있는 항이 나왔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분모 분자에 각각 몇씩 곱했을 것 같아요? 2씩 곱했고 두 번째 거는요? 3. 세 번째 거는요 4씩 곱한 분자끼리의 합을 저기에다 쓴 거고 분모끼리의 합을 쓰면 A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5를 한 걸 싹 다 더한 걸 A라고 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가비에리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쭉쭉 넘어갈게요. 자, 쭉쭉 넘어가서 이제 4번 정도쯤 됐을라나? 이렇게 느려. 자, 우리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0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1번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을 구하라. 자, 이 문제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딱 보자마자 바로 이 조건 뭐 하고 싶다는 생각 들어요? 10을 곱한 x를 네.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 들죠? 그래서 이제 1번의 답은 1이라고 바로 쓸 수 있겠고, 그럼 우리가 여기 1번의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은 2번의 답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걸 뜻하죠. 3번의 답 마찬가지입니다. 4번의 답은 2번의 답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패스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5번. 자, 이게 또 우리 방금 전에 했었던 그 뭐 비례식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녀석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얘는 약간 접근 방식을 좀 달리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에서 x랑 y랑 z가 1대 2대 3이라는 것은 결국 x랑 y랑 z를 내가 뭐라고 또 쓸 수 있다는 걸 뜻해? 여기서 도입할 수 있는 건 비례상수. 우리가 비례식, 이 비만을 가지고는 정량적인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산도 불가능하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체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거를 비례상수 k를 도입해서 좀 정량적인 양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즉 x랑 y랑 z를 각각 k, 2k, 3k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연산해 주시면은 연산이 가능해지겠죠. 여기서 x랑 y랑 z가 1대 2대 3이라고 해서 얘가 1이고 2고 3인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1, 2, 3이라고 놓으면 안 돼. 물론 그렇게 놓고서 답을 구하면 답은 나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 풀고 있다. 근데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다. 그럼 x에다 1 대입하고 y에다 2 대입하고 z에다 3 대입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당연히 답이 나와야지, 그치? 왜? 1대 2대 3을 만족시키는 하나의 사례인 1이랑 2랑 3을 직접 대입했을 때 구한 답이 얘가 제시한 답과 다르다면 문제가 잘못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때는 객관식 문제였다면은 그냥 바로 1, 2, 3을 대입해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주관식 서술형 문제를 풀고 있는데 1, 2, 3을 대입한다. 여러분들이 서두에 1, 2, 3을 대입하면서 문제 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뒤에 읽지도 바로 그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예 빵점 처리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유의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2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거기도 또 마찬가지로 K랑 2K랑 3K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저 표현 바꾸기 5-2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넘기겠다. 자, 5-2번 보시면은 3분의 A 더하기 B, 4분의 B 더하기 C, 그 다음 5분의 C 더하기 A 그들이 서로 똑같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치? 자, 요것도 이제 보기가 조금 이제 불편한데 저 위에 5번에 그 우리 조건 봤었던 거 있잖아. 얘네들의 세계의 B가 1대 2대 3이다 라고 했었던 그것과 사실 크게 다를 거 없이 써놓은 거기도 해요. 자,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얘네들의 B가 몇 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얘네들의 B가 몇 대 몇 대 몇이란 얘기일까? 맞아요. 3대 4대 5란 얘기겠죠. 그래야 3으로 나눈 것과 4로 나눈 것과 5로 나눈 것이 서로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쵸? 얘네들의 B는 3대 4대 5야. 이때도 역시 우리는 뭘 도입해서? 비례상수 K를 도입해서 써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몇 K? 3K. B 더하기 C는 몇 K? 4K. C 더하기 A는 몇 K? 5K.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매번 해석하는 게 조금 불편해서 이렇게 분수로 나오는 문제에서는 한정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옆에다 표시하면 되게 좀 보기가 편하냐? 3분의 A 더하기 B, 4분의 B 더하기 C, 5분의 C 더하기 A.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상태잖아. 그 옆에다가 는 K라고만 써주시면 변환이 되게 쉽게 잘 이루어질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C랑 C 더하기 A가 3대 4대 5란 얘기니까 얘는 3K고 쟤는 4K고 쟤는 5K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원래 사실 가장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이긴 해. 근데 얘네들이 서로 다 똑같다는 걸 그것이 K로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A 더하기 B는 3K, B 더하기 C는 4K, C 더하기 A는 5K. 우리의 머리에 그 에너지를 조금 그래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저렇게 표현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알겠죠? 아마 많은 문제집에선 저런 식으로 해설을 써놨을 겁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설명들을 들으실 거고요. 그런데 일단 더 이상적으로는 얘네가 3대 4대 5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비례상수를 도입하여 아까 예제 문제 풀듯이 3K, 4K, 5K라고 얘기하는 게 보다 더 원래 원칙적으로 맞는 행동이긴 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자, 파란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주시면은 A 더하기 B는 몇 K? 3K. B 더하기 C는 몇 K? 4K. C 더하기 A는 몇 K? 5K잖아. 자,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A랑 B랑 C 사이에 그 양의 B가 몇 대 몇 대 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유명한 A는으로 바꿔서 A는 3K-B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해서 마치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듯이 풀어도 괜찮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특수한 형태로 조건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 특이점을 여러분들은 잘 이용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개수가 11111 다 똑같은 이런 상태거나 아니면은 이게 뭔가 딱 봤을 때 1, 2, 1, 2, 1, 2 아니 뭐 2, 3, 2, 3, 2, 3 이런 식으로 순환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들을 싹 다 더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들을 싹 다 더해줬을 때 뭐가 나올까요? A는 모두 몇 개? B는 모두 몇 개? C는 모두 몇 개? 네, 그들을 몽땅 다 더한 것은 얼마? 12K. 자, 그러면 하나씩 더한 것은 몇 K? 하나씩 더한 건 몇 K? 6K. 자, 그럼 보십시오. 자, 3개 몽땅 더하면 6K야. 네. 자, 아이고 C가 없더니 3K로 떨어졌네. C 몇 K? 3K. 어휴, A가 없어서 4K가 되어버렸네. A는 몇 K? 어이, B가 없어가지고 5K가 됐네. B는 몇 K? K. 끝.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특수한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특이점을 잘 이용해 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아까 그 상황도 한번 볼까요? 뭐 2A 더하기 3B는 뭐 이거 문제가 안 되죠? 뭐 7K. 그 다음에 뭐 아까 뭐 2B 더하기 3C. 뭐 얘는 뭐 10K. 그 다음에 뭐 2C 더하기 3A. 얘는 뭐 13K.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도 계속 순환적이잖아, 그치? 공평하잖아. 어떻게 해준다고? 다 더해준다. 자, 그럼 A가 모두 몇 개? A가 모두 몇 개? 5개. B가 모두 몇 개? 5개. C가 모두 몇 개? 5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네. 싹 다 더하면 어떻게 되나? 20에다가 10하니까 30K인가? 네. 자, 그래서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 K? 6K.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다 더해진 것이 6K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좀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보다는 조금 우리가 할 것들은 많아지지만 그래도 확실한 쉬운 정보 하나를 캐치했으니 여러 가지 활용 가치는 있어 보이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가 뭐였지, 근데?
자, 그럼 이제 A랑 B랑 C 사이의 그 관계, 그게 이제 몇 대 몇 대 몇인지가 딱 나왔으니까 바로 저기다 대입해가지고 값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5-3번 문제도 보자. 이게 우리가 그 아까 마지막에 풀었었던 그 가비엘이 그 관련된 그 전형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그치? 자, 일단은 지금 저기 A가 3A가 좀 되었으니까 어떻게? 첫 번째 거에다가 내가 분모 문제 각각 몇을 곱하면 되겠습니까? 30 곱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어때요? 여기 2B 빼기 C가 되어 있어요. 일단 지금 B 부분을 쟤만 어떻게 좀 해결을 봐줄 수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녀석에게는 내가 몇을 곱한 걸 더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아무것도 곱해주지 말고 그냥 1만 곱해준 상태로 더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C가 빠져있어. 그 C가 빠져있는 거를 제가 이제 세 번째 녀석이 좀 커버를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세 번째 거에다가 몇을 곱한 것을 더해줘야 되겠어요? 그렇지, 잘했습니다. 여기다 2를 곱했다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왜? 우리는 C가 한번 빠졌으니까 좀 커버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거에다가는 3을 곱해서 싹 다 더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지.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좀 요령이 좀 생기지, 그치? 자, 넘어가겠습니다. 야, 너가 책장을 제일 못 넘기는 거야. 아니 이게 약간 건조요 좀. 그러면 한 다음에 넘기면 돼. 알겠지? 해봐. 진짜 내려니까. 아저씨 약간 아저씨 스타일. 야, 뭐야지? 아저씨는 이렇게 해가지고 혓바닥에 해가지고 넘기는 거고, 아저씨 아니야. 나는 점잖게 하잖아. 어이씨. 아저씨야. 자, 예제 6번. 자, 다음이 성립한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 상당히 이제 좀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문제라서 이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A분의 B 더하기 C는 B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A는 C분의 A 더하기 B. 수단적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뭐라고? K. K.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